자, 우리가 흔히 딥페이크 하면은 뭐 트럼프, 또 일론 머스크, 뭐 푸틴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죠. 네. 가짜 영상물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떠올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딥페이크는 말하자면 딥러닝 플러스 네. 페이크입니다. 딥러닝은 AI. 우리가 뭐 이세돌 구단의 그 바둑 이게 예, 그 장면 보면 말하자면 AI가 급성장하면서 네. 일종의 동영상을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몸에다가 다른 사람의 몸을 예를 들면 해리스의 몸에다가 네. 트럼프의 얼굴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가짜 영상. 가짜 영상을. 예. 그래서 페이크라는 것은 가짜 영상인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알게. 네. 뭐 저건 가짜야라고 알게 하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냥 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그냥 있을 것 그냥 같기도 일종의 하고. 풍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교묘해 갖고 AI로 해서는 컴퓨터로 갖고 그 사람이 진짜 저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헷갈리게 하는 게 딥페이크 영상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특정 일반 사람의 얼굴에다가 몸은 성착취물 아주 심각한 예. 말하자면 뭐 그게 뭐 가장 낮은 수위가 나체 수준이고 아이고. 나머지는 뭐 아주 그런 영상물에다가 얼굴을 합성해 가지고 마치 예. 그 얼굴 이렇게 주인이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예전에는 마치 그냥 장난처럼 뭐 이상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누가 봐도 저건 아니네라고 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한 건지 저 사람의 몸인지 헷갈리는 그 정도의 AI. 특히 이제 작년에 올해 AI가 챗 GPT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학습하면서 실제와 거의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그렇죠. 실제로 저 사람이 저걸 동영상을 찍었어? 이런 걸 느낌. 그러면 그 얼굴의 주인은 그렇죠.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예, 충격적이죠. 난 내가 아닌데 내 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라고 믿고 있을 테니까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요 딥페이크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성범죄 대학가를 넘어서 뭐 교사, 군인, 청소년 뭐 이제 언론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이게 특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범위에 다 아주 퍼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게 심각해지니까 경찰에서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뭐 작년 뭐 500 뭐 몇 개 있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말하자면 일선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대학생이 자기가 나온 딥페이크를 누구한테 전달을 받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너 맞아 이거? 이게 물어보면 너 맞냐 그랬더니 막 자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경찰에 쫓아가서 이것 좀 수사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못한다. 그래갖고 당신이 찾아와라. 그 증거를. 그래서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 찾다 보니까 자기 바로 지인이에요. 자기 과의 동기거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의 남자애거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겨우 잡는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물이 나와가지고 놀라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우리 이거 수사 못한다, 못 잡아온다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잡아오는 상황. 그래서 자조 모임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잡는 것까지 공유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찾게 되고 그래서 500 아닙니다. 수십만 건 이상입니다. 수백만 건 이상입니다. 전체의 규모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냐하면 지난주에 벌어진 일인데 인천 계양경찰서에서는 어떤 교사가 자기 학생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만든 거를 가지고 그 교사가 겨우겨우 찾아서
그 아이의 신원을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그 신고된 걸 찢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왜요? 그래서 지금 감찰받고 있어요. 못하니까. 너무 많고 못하니까. 네. 이런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되게 황당하시죠? 황당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신임 경찰청장이 지금 대통령이 막 불같이 경로하니까 네. 수백 건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고된 것만, 접수된 것만. 네. 근데 그 접수도 일선에서는 안 받아요. 튕겨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들이 자기 자조 모임 만들어서 예. 수천 명이 가해자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터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예. 외국에 있는 특히 이제 뉴욕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이런 여러 유수의 언론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얼만큼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 흔히 말하는 텔레그램 이런 것을 다 찾다 보니까 네.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 왠지 아세요? 왜요? 대화방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오픈 대화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 초대하고 예.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대가라는 것은 네. 돈이 아니라 너도 성착취물을 찍어 너도 범죄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들어가. 그래서 층층이 들어가 있는 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얼마가 들이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준석 의원과 논쟁이 있었죠. 이준석 의원이 22만까지는 아니다. 네. 자기가 해보니까 70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2만까지는 아니어도 몇십만은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알 수가 없으니까. 구조를 이해 못하면은 그걸 생각 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야, 이거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피해가 지금 쌓여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파악한데 한계가 있고 또 엄두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접수도 안 받는 그런 상황이다. 야, 이 경찰이 이렇게 해선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에 이렇게까지 퍼져 있고 잡기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엄두가 좀 안 나는데 이번에 보면은 합성물 외에 피해자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까지 공유가 되면서 피해자 이분은 하루에도 몇십 통씩 협박 전화도 받았다. 이것도 문제네요. 피해가 그겁니다. 예. 말하자면 일종 이걸 지인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사람의 자기 주로 반 친구라든가 아니면 여학생이죠. 아니면은 자기의 몇 년 전 여중 동창이라든가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이죠. 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대학교 누구 직장의 누구 아니면 여교사 이런 사람들을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내 갖고 그래도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받고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만들어줬다. 네. 수위가 높은 건 돈을 받고 만들어줍니다. 그 돈은 다 코인으로 유통이 됩니다. 추적이 안 되게. 추적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일부러 그 신상을 노출을 합니다. 왜 노출을 하냐면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라고. 이 사람 이거 당신 맞아요? 야, 이거 너무 악독한데요, 이거. 그렇죠. 지독하죠. 예. 수천 명, 수만 명이 본인한테 모르는 사람인데 받는 겁니다. 이거 당신 맞아요? 당신이 무슨 학교의 교사라는데 이거 맞아요? 라고 수백 통이 자기 전화에 오는 겁니다. SNS로 아니면 문자로. 예.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정신병원 가고 지금 이 상태인 겁니다. 와. 이게 지인 능력입니다. 참. 이것이 겹진방, 여교사방, 유아방, 텔레그램에 동창방 이게 지금 존재하는 텔레그램의 명칭입니다. 네. 여교사방이 뭐겠습니까? 여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 능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방은 유아들 모아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 아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그렇죠. 아니 지금 보면은 경찰은 사실 아까 이제 텔레그램 이 구조상 못 들어가니까 수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텔레그램이라는 이 기능, 이 메신저, 카톡이랑 비슷한 똑같은 기능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역기능,
안 좋은 범죄에 악용되는 면이 또 크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N번방 사태도 그렇고. 텔레그램의 가장 큰 순기능은 독재 국가에서 네. 거기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몰래 자기네들이 그렇죠. 이걸 할 수 있게 서버가 하는 거죠. 또 외국에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란이나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데가 그렇죠. 음. 그런데 그 기능은 이거는 이제 기록이 안 남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휘발돼 버려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범죄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약이나 지금 이 성착취, 특히 이제 한국에서 폭발하는 것은 네. 한국에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걸 N번방의 조주빈이 입증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모방 범죄의 성격의 아. 성착취 범죄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내용이 예. 그때는 실제의 그 어떤 몸캠 피싱이었지 않습니까? 몸캠. 네, 네. 지금은 성착취. 그게 아니라 예. 그 컨텐츠가 딥페이크물입니다. 그러니까 AI 영상으로 그렇죠. 나와버리는군요. 그때는 N번방의 조주빈 사건을 그것만 처리했는데 네. 지금은 그거에다가 기술적으로 AI 딥페이크가 붙여버리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뭔가 수사 자체도 힘들어지고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의 가해자의 반수 이상, 어떤 데는 70%인데 우리나라 20대, 10대라고 합니다. 아, 젊은 층에서 10대가 50%, 20대 합치면 70%. 합치면 예. 전체가 90몇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아이들이 다 범죄자가 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성인지 감성의 부재, 네. 공적 영역에서의 성범죄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이라든가 특히 근데 부모들은 이 휴대폰에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지고 텔레그램 수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부분들 이 몇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 일종의 딥페이크 영상의 폭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적인 요소들, 이렇게 상황들이 몇 가지 겹쳐지면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젊은 층에서 이런 범죄를 좀 많이 저지른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네. 그게 좀 두드러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절대적으로. 하. 우리나라 아이돌의 예. 영상, 그 트와이스의 영상, 네, 그 네, 딥베이스만 네, 네. 예. 지금 JYP에서 지금 법적 조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냥 대놓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고, 아니 텔레그램이라는 게 추적이 잘 안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N번방 사건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우리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대응책이나 이런 걸 좀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대운 거예요? 왜 이번에 똑같이 텔레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 이런 범죄인데 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텔레그램의 특성과 거기에 맞는 전문 수사진 육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N번방 사태 때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렇죠. 전문 수사 인력 예. 만들어라 많이 했죠. 그 지금 몇 년 지난지 아십니까? 한 4년, 5년 지났죠. 텔레그램. 예. 근데 지금 요번에 이 사태가 되면서 경찰청에 그 국회의원이 문의를 했어요. 예. 전문 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했더니 10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100명. 네. 우리나라 전체. 그것도 이제 요번에 20명 더니까 120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7개 경찰청을 나눠 보면요. 네. 뭐 10명, 5명 정도? 예. 5명.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청당. 6, 7명.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렇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문 인력과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네. 범죄 상황에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아우성나도 실제로 경찰청에서는 모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랬냐? 예.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한 거죠. 하하. 야, 이것도 뭐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왜 N번방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들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그 중에 이제 관련 수사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고 특히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10대가 그렇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걸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뭐 퍼뜨리고 있다. 이걸 들어볼 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10대 범죄라는 면에서.
그죠. 이게 지금 어제 그저께 난 기사들 중에 가장 자극적 기사는 네. 이겁니다. 고3이에요. 가해자가. 근데 부모가 우리 아이는 네.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 지금 시험 봐야 돼. 더 이상 예. 여기 이거 못하게 어허. 해달라고. 예.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네, 자기 동창 여자아이에 대한 그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네. 했던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말하자면 자기 아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자가 지금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는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 수능을 봐야 되니까 처벌은 좀 늦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뭐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이 생각만 아이 생각만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딥페이크 사태가 터졌을 때 네. 가장 많이 호출된 게 누구냐면 디지털 장의사들입니다. 지워주는데 지워달라. 그걸 찾은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가해자 부모들. 아, 가해자 청소년들 부모들. 왜? 우리 아이가 앞에 입시에 문제가 될까봐 수백 명이 디지털 장애사를 찾아서 다. 네. 중요한 게 이게 범죄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피해자들한테 심각한 문제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없이 네. 무조건 내 새끼만 감싸겠다고 하는 것들이 수백 명이 한국에 이게 교육 현실, 사이버 현실부터 시작해서 입시 현실 이게 다 뭉친 겁니다. 그 지난주에 그 사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딥페이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국의 청소년 문제와 이게 다 합쳐진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 몰래 핸드폰을 쓰면서 사실은 딥페이크 범죄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부모는 아이가 공부만 해라고 하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들어가서 뭐 했는지 네. 거기에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 뭐가 면들. 문제입니까? 그럼 기자님.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분위기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네. 이 사안 제대로 이제 아이들의 뭐 어떤 상태이고 아이들이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도 들고